예를 들어서 이 동일한 장표를 그냥 가져왔는데 휴가가 발생을 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10일이 사용을 하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1월 달이나 이때 미사용 휴가를 수당을 주면 되는데 2019년 1월 1일 날 퇴직을 했어요. 이분이 퇴직을 했다. 이거 질문하신 거죠? 네. 해역도 마찬가지죠. 네. 선생님 왜 강의를 들으세요? 이렇게 다 미리 장표를 쫙 깨뚫고 계시는데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2019년 퇴직 시 1월 1일 날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객관식으로 할 걸. 일단 10일 미사용한 거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여기에 플러스 2019년에 신규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안 하고 계신 회사는 뭐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저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퇴직하실 때 요거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따져보라고 정산서에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1년 기간제 노동자처럼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니까 그것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두 가지를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어떤 것일까요? 퇴직금 계산할 때 18년도 거, 19년도 거, 17년도 거, 17년도 거에 대한 퇴직 그 미사용 수당을 주나요? 이 17년도에 앞에 거 근무에서 생긴 걸 얘기하는. 아, 그렇죠. 다 아시는구나. 이 정도는 뭐.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태도가 달라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2019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줘도 된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고 17년도 근속으로 인해서 18년도에 사용 권한이 발생한 휴가 중에서 요때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0일치에 대한 거를 12분의 3,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기여분을 따져서 12분의 3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을 하라고 합니다. 찍으셨나요? 네. 다음에 찍었으면 핸드폰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을 텐데. 대법원 판례도 나오니까. 근데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법규적으로 따지지는 않는데 대법원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 직전 3개월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퇴직금 계산에 포함을 하라고 하고 18년도에 발생했던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17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휴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18년도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랑 다르게. 18년도 거는 18년도에 있던 휴가는 아예 퇴직금 계산에서 빼고 대신에 19년도에 발생했던 것 중에 직전 3개월에 기여한 부분. 만약에 19년 1월 1일에 20일의 휴가가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20일의 휴가 발생 중에 퇴직 직전 3개월의 기간이 기여한 부분 있잖아요. 20분의 3. 맞나? 아니죠. 20 곱하기 12분의 3. 그거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을 하라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월 1일 날 퇴직을 안 하고 5월쯤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법원 계산대로 하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왜냐?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 휴가가 하루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법원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5월 1일 날 퇴직했다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계산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 3개월치에 대해서는 12분의 3으로 계산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